제 제안을 받으면서 뭐 어떤 걸로 강의를 하실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루는 게 힘드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되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하고 갈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아이들의 핵심 문제가 뭔지를 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ADHD와 사회성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키워도 힘든 일이 아이입니다. 요새 광고에 스위첸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거기서 남편이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라고 그러면서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일대 다로 가면 절대로 없던 사회성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자기감을 형성하는 기반은 항상 어느 곳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나는 나야. 근데 요새 아이들은 나는 내가 아니죠. 네.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엄마한테 달려가고 이게 이제 위안을 얻고 나면 다시 세상을 탐색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저게 안 되면 사실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가 오면은 저한테 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애가 오는 게 귀찮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엄마들이 학교에다 대고 자꾸 민원을 넣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불안 때문이거든요. 내가 못 키우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 여기서 여담을 하나 얘기를 하면 여학생들이 뇌발달이 더 빨라요. 아이의 건강한 뇌발달 위해 이렇게 9가지 습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애착을 해야 되고요. 놀이는 즐거워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꼭 아침밥 먹이시고 꼭 밤에 잠 충분히 재우시고 그러고 나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나아질 겁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학령기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 나 자신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신체적 특성, 활동 능력, 소유물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 기본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아이가 들리면 의사소통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내가 나를 열고 상대의 감춰진 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변화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그 이유가 병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진짜로 또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성은 급격히 발달해서요. 사회적 상황도 잘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잘잘못에 주목하기보다는 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에는 절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말의 뉘앙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 대화를 하면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을 해야 돼요. 이게 원하고 싶은 걸 얻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회성이 좋지 않은 아이한테 사회성을 바꿔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지 않다고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닌데요. 사회성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면은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면 정말 미래가 어두울까요? 학교 다니면 힘들어요. 정말. 아동기 청소년기 아이가 좀 느리다고 어린이 되어도 느리지는 않아요. 길게 보면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성의 날개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이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상황 파악하고 정서적인 지지해주고 적극적인 대처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유전적인 성향이 있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원인은. 그리고 ADHD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떨어지고 언어 처리 기술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인지적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성을 먼저 하고 ADHD를 나중에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의 약이 지금 위에 있는 세 가지 스트라테라, 캣베이 요 5종류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뇌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예전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보통 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낫지 않는 게 아니라 ADHD의 핵심 증상은 좋아졌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력과 집중력은 분명히 다른 거고 아이가 문제가 된 건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주의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특히 ADHD 아이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집안의 환경을 단순화 구조화시키시고 하루 일과와 생활 리듬 조절해 주시고 대화할 때 반드시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야가 아니라. 네, 정말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안 해봤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해도 안 된다 싶으면 데려오시고요. 그리고 했더니 했는데 안 먹혀 이래도 데려오시고요. 난 처음부터 모르겠어 그래도 데려오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